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7명인가요? 공소 취소 모임 뭐 출범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출범했다는 건 아니야. 아마 다음 주인가 출범 기자회견을 할 거가 이제 출범 자체 시그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공소 취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만 없다면 반대하진 않아요. 대통령 임기 내에 초기니까 어차피 뭐 저 대통령은 지금 재판 안 받을 거니까라고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점점 갈 수밖에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기소됐던 부분들은 검찰이 취소하면 돼요. 공소 취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개파로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그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은 개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면면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 면면에 보면 실제로 이번에 그 뭐 지방 이번에 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찬성했던 분들도 꽤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째 흘러가는 모양새는 세력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 세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 모임의 대표나 이제 간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말로는 그러니까 국회 안에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이는 소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모임, 무슨 뭐 산재를 연구하는 모임, 하여튼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모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출범식 하는 거 보셨어요? 출범식을 왜 하는 거야? 동아리 노동법 출범식.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출범식 하는 거 봤습니까? 내 말이.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은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접수 받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돼? 이런 모임은 국회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냐면 대통령 공소 취소는 전 당이 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취소해. 근데 법원에서 김성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다리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자연스럽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날 겁니다. 이게 절차대로 계속 있으면 그것도 앞으로 4년 반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임기가 4년이 지났는데도 법원이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데 지금부터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건 내가 이재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1바 2등 모여 3등 모여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뭔 논란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개파 가르는 걸 겁나 싫어하거든요. 왜 자꾸 찢어지고 모임 만들고 해. 근데 소위 이제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입 신청을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그게 거고. 제일 이상한 거예요. 저기 아까 그 저 숫자들 중에 보면요. 실제로 합당을 찬성했던 분들도 꽤 있긴 해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 이야.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도니까 사실은 공소 취소는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청을 받겠다는 링크가 각 방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정치검사 개혁 이런 TF 위원장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소 기각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히 해야지 하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문제들은 모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방은 링크를 주고 받고 이 방은 안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선별을 해서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 자체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걸른 것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를 안 받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잡돌이하고 주식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통령의 약점인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니까 공소 취소 모임을 해야 돼.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중도한테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 합당은 반대하는 모임처럼 딱 뭐 만들어 버리니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요. 약간 세과시라고 하는 게 저 87명의 분들 중에서 실제로 저런 모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숫자에 가까운 정도로 거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걸기는 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 중에 기회주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당 차원에서 쉽게 표현하면 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야 우리 모임을 만들었더니 지금 87명이나 가입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청래 당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네. 주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해를 사는 건데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시자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회의원들 기회주의자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한테 충성에만 보여주면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시기에 당원들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개파 정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합당 논란 관련해서 제가 좀 황당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이 짓대는 것 같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골 때리는 게 저 나왔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김어준이 뉴스공장의 덕을 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예,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김어준 악마와의 의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쪽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헤게모니 싸움일 거고 나는 김어준보다 더 똑똑한데 있지만 능력이 김어준만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내가 김어준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죠. 우주 최강이라고. 없어. 유튜브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김어준 정도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보시기에 김어준이 이번에 합당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뇌피셜로 김어준은 합당에 관련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김어준의 영향력도 예전만치 못해서 합당을 못 시켰네? 아이고 엘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웃겨. 지들이 소설 써. 근데 영향력이 떨어졌는데 생방송 접속자가 30만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라고요. 김어준이 막 그 정청래 대표랑 뭐 조국 대표랑 막 뭐 양정철이랑 뭐 모아가지고 합당을 한 해 만에 문 어게인 이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신병자들 생각입니다. 무슨 정신병자 생각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표현이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는 거예요. 근데 저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김어준 공장장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야. 저 중에 몇 사람이나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 약화시킨다고 해서 약화되지도 않겠지만 약화시킨다고 해서 얻어진 이익이 뭐냐고. 여러분 있잖아요. 대통령, 김민석, 정청래 또 누가 있죠 정치인 중에? 나랑 소통 안 되는 사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김어준. 다 소통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밖에 안 되는 것들 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상황에서 개파 비슷하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것.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총수 비토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 중에 하나를 거기서도 봅니다. 뭐냐면 누군가 하나 유명해지거나 잘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사회의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주기보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투일 수 예, 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사회 회사를 가나 누군가 하나가 잘 나가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성공한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자원을 조금 더 양보해서 더 크게 키워가지고 우리 사회 자원으로 쓰기보다 저 새끼가 나랑 다른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아니, 거예요. 심지어 도움을 받고도 저렇게 한다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김어준을 직접 한 건 아닌데 아이고. 흐름 자체에 지금 물론 오해를 받는 분도 꽤 계실 거고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최근의 행태 때문에 더 오해를 사는 건데요. 이 모임의 공동 대표 아니에요, 박성준 의원? 맞습니다. 지금 다른 모 방송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도 있었냐면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은 새로운 당대표가 추진해야 된다. 이건 뭐 아니 네가 이런 모임을 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를 말든가 본인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면 말조심을 하던가. 저게 지금 CBS의 썸네일인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저거 수정해달라고 하면 CBS 충분히 반영해줍니다. 근데 그대로 놔뒀어요. 네. 지금에 와서 임기 절반을 돌고 있는 당대표한테 앞으로 큰 지선이라는 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장수를 흔들어대는 게 저게 제대로 된 친명 모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때 만약에 누군가 그랬으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예.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행태랑 뭐가 달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본적인 질문. 아까 이재명 대통령 그 X 트위터처럼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내리면 누구한테 도움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리더십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거죠. 통합 연기한 것은 정청래 리더십이 위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청래가 전체를 위해서 양보했구나. 그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당원들 뜻과 같이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거 착각이고요. 정치에 이제 권력 싸움에 맞들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당원들은 눈살 찌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당대표도요,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논쟁을 다시 끌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통합 연기를 결정했을 때 그 후로 멈춰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 넘어서 합당 이슈도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본인은 가장 친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저 프레임으로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합당 이슈가 사라지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나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때리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네. 없다. 이러한 모임을 만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근 한 3주간 동안의 논란에서 제일 욕먹으신 분이 있어. 이분이 디박스쿨 가가지고 강연한 영상이 나왔다며. 아, 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댓글에 리연주라고 지금. 아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처럼 민주당 우리 진영을 위해 싸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예. 일관되게 싸운 사람. 근데 이현주를 빨면서 정청래를 깐다는 게 진짜 지지자인지도 궁금하고 뭐 이현주의 그 영상이 AI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승만 학당이라는 유튜브 들어가시면 원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 확인했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네. 한 거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옛날에 과거가 그럴 수 있지. 과거가 더러울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좀 빠져주시고요. 그분이 깃발 들고 서 있으니까 더 선명히 안 보이는 거고.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공천을 못 받았어도 당 탈당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도왔던 사람이야. 그냥 뭐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 뛰쳐나가서 막 이 당 저 당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청기난사했던 분. 그 가치를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고요. 이번에 저는 통합 그러니까 합당 찬반 논란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일부 당원들한테도 약간 좀 많이 놀랐던 게 당 대표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는 정청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애정, 무슨 존경심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당 대표잖아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내가 대표를 찍었든 안 찍었든 내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대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당대표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이 옳고 그르기를 떠나서 옳은 결정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당대표가 결정한 걸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맞아. 민주당은 결국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예.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가장 친찐명은 정청래입니다. 못 보셨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온갖 수사받으면서 할 때 가장 앞장서 지킨 사람들 그래놓고 이 사람 반명이야 우리가 친명이야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내가 좀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 정청래 당대표 나왔던 그 새날 방송 있지 않습니까? 당원이 최고다. 거기에 나와서 영입될 때마다 소개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야? 정청래 새롭게 신입이 들어와 인재 영입으로 이 사람들 하나씩 띄웠던 사람이 정청래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태 의원
정청래 특별 강연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 가서 민주학교라는 프로그램 부천까지 가서 할 때 특별 강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도움 받고 옆에는 지금 코로나 때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 제가 나서서 도와줍니다라고 하면서 박성준 의원의 후원회 계좌까지 이렇게 이것도 박성준 의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 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지도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움 받을 때는 다 받고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까지 하는 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 속아서 가입했을 수도 있는데요. 오해받을 모임 만드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원 외에 원외나 뭐 원내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 하나 있고, 와 우리가 이재명이야 네. 하는 조직이 하나 있고, 원내들만 모여가지고 거의 90명 가깝게 이런 모임을 만들어요. 저건 모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당에서 당 차원에서 해줘야지. 그러면 나머지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반명입니까? 저게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이재명 8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있었어. 그때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있었어. 근데 이재명 대표로 바뀌면은 친문들은 다 학살해야 되고 공천은 친명으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그럼 민주당에서는 친문이었던 사람 나가야 되고, 어떤 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영이라는 건 있잖아요. 친명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친문의 새가 국회의원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것 봐라. 이재명 체제가 됐다고 친문들은 다 학살해버리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지금 친명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과거에는 친문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과거에 친문이었던 사람들을 따로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악마야. 사실은 상당수가 친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사실 친낙이다, 친낙. 근데 친낙을 친문으로 취한시켜가지고 서로 싸웠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봐봐요. 예를 들어 장철민이 있다고 쳐. 대표적인 친낙계 홍영표 보좌관 출신. 이런 사람들 민주당에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옛날에 홍영표의 보좌관 출신이야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친명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장철민이 친명 아니에요? 다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다들 지금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자꾸 나와서 정청래를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거나 이 사진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친명을 걷어차고 친문으로 안 친다고 이런 가짜 이름 리스트가 막 돌아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치면 이번 공소 취소 모임에 장철민 들어간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네. 저희 대표적으로 장철민만 가지고 온 거지 여기에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때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선동 당하지 마시라.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그 다음 건 보여주시면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무슨 서명을 한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했다고 막 선동을 했잖아요. 나 이거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달리 순수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 내 측근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돼. 특히 광역 같은데 아니면 굉장히 큰 도시에. 근데 조국혁신당과 합당돼서 이게 또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대통령을 파리하면서 이거 서명해갖고 무산시켜야 돼.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이 사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그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졸속 합당 중단 촉구라는 게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뜻을 거슬러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합당을 졸속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저런 서명까지 받았다는 게, 저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7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 쪼개자는 거지 뭡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민의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미쳤다고 대통령과 싸웁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본인들의 이속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요, 공천 받을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공천 희망자들이 당원인 경우도 꽤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공천 받을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랜 동안 민주당 지지했거나 당원들인 사람들의 정치적 수준이 훨씬 높아요. 우리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이제 보면 저 87명이 또 저거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할 거고 제 확신에는. 왜냐하면 이름만 딱 걸어놔. 그럼 저 모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어떤 특정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막 긁어 모아가지고 세과시하는 거예요. 봐라. 언론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어. 본인들만 아니라고 해. 반청파 국회의원이 과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당원들이 수준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민주당 결 하나도 없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면은 민주당 알아요? 우리가 항상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색깔 없는 사람인데 영입해가지고 갖다 쓰면 빨리 적응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힘 결에 가까운 사람들 인재라고 영입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 역사를 아냐고. 요걸 이제 면피가 안 되니까 요즘에 나온 단어가 뉴 이재명이야. 그 사람들은 역사에 무슨 관심이 있고 없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대통령 잘하는 거 알고 이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통령 잘하게끔 도와주면 좋겠고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뭐가 있겠냐고. 이게 당원들의 생각인 거고 나는 절대 정청래 때문에 손해 보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색깔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똥파리들이 특세를 하고 난리를 쳤을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쟤들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들을 거야.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좋게 해석을 하면 부잣집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나는 올해 있을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 전당대회 치를 때마다 아주 고통의 나라를 겪는 게 우리 같은 방송이에요. 누구를 출연시켰네 만에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한 번이라도 적으면 이 새끼는 무슨 누구 방송이냐 아, 지랄들 할 것 같아서 한 달 쉴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신경옥님 새날가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항상 감사드려요. 송영길 정청래 응원합니다. 순천까지 언제 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읽을 게 되게 많은데 라라 밴더님 대통령 공소 취소처럼 좋은 방안을 왜 당대표 패싱하고 이걸 읽어드렸나요? 헷갈리네. 당대표 패싱하고 당신들끼리 합니까? 애들 왕따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가요? 제발 대통령 알아서 사채놀이 하지 마시고 팔아서 공소 모임 취소하십시오. 당원들 보기 창피한 것도 모르시니 이럴수록 대통령만 힘들어지는데 뭐가 친명이고 찐명이야 하셨고요. 아 정답입니다. 토마호크님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감사해요. 표현이 너무 거칠면 못 읽어. 달콤한 인생님 감사드리고 김병철님 운전 중이라 깜빡했네요. 이중국적 야수님 왜 이중국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서울 부산. 아 잘 알아먹어. 나는 푸나님이 빼라고 할 때까지 김혜경 이재명 김인석 정청래 추미애 만세입니다 하셨습니다. 신경옥님 새날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낭만 고양이님 푸나님 오라요 위로받습니다. 새날가족님들 고마워 하셨고요. 선한 영향령님 야수가 전국 패널 중에 가장 찐이다 최고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하셨고요. 토마호크님 친노가 친문이 되고 친문이 되며 친문이 지명된 거다. 개파질 쩌들은 얼빠진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셨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오해받들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그러면 반명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패널들이 눈치가 들을 게 없는 게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막 해. 내가 끝내려고 해도 그러면 다음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부 끝.